까무깜찍한 우리 빠꽁시대 빡친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는 도대체 어떻게 발전되게 됐는지,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고 갈 거야. 자, 일단 역사적인 숫자. 자, 1950년대에는 도대체 우리나라는 어떻게 경제 발전이 됐는가? 자, 여러분들 1950년대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겁나 이제 거지 상태였지. 자,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전쟁이 벌어졌었지. 그게 바로 뭡니까? 6.25 전쟁이에요. 그런데 사실 6.25 전쟁을 겪고 나서 우리나라는 거의 뭐 노숙자하고 진배 없었기 때문에 상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 자, 그게 바로 누구냐면 미국이지.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이 원조를 해줬다. 근데 얘네가 원조해줬던 것들이 뭐를 원조해줬냐면 일단 먹어야 돼. 그러니까 뭘 줬을까? 밀가루를 줬어요. 그 다음에 뭘 줬냐면 설탕을 줬어. 그죠? 네, 밀가루, 설탕. 이런 것들을 줬었고, 그 다음에 뭐를 줬었냐면 면직물들을 줬단 말이야.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이용한 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발달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백산업이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뭐 백설 알잖아요. 백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때 나온 겁니다. 백설 하면은 뭐 밀가루, 그 다음에 설탕 이런 회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때 엄청나게 발달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세 가지의 그 흰 색깔에 다 흰 색깔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면 삼백산업이 발달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자, 그러다가 우리가 드디어 자, 여러분들 이 숫자는요. 자, 시험 문제 1타, 시험 문제 1타, 시험 문제 1타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되는데 바로 뭐냐? 네, 1960년대다. 자, 우리가 어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선생님은 1960이라고 반드시 그렇게 얘기하고 갈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 1960년대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겁나 그지였어. 그런데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뭐 하기 시작하느냐? 발전하기 시작해요. 자, 왜 그러느냐? 이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니까 경제 개발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때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개발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 우리나라 상태가 정말 눈 뜨고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밥이라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밥이라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건 당연한 거지. 그치? 그래서 1960년대부터 드디어 뭐 하기 시작하느냐? 경제개발 5개년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1차를 합니다. 그리고 2차까지 딱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대성공을 거둡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이게 몇 년대로 가냐면 1970년대로 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때도 역시 이어가지고 경제개발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경제개발을 몇 차고 몇 차, 3차하고 4차까지 진행을 하고 이게 아주 크게 네, 크게 성공을 했다고 봐야 되지. 크게 성공을 했단 말이야. 자, 일단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아직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야, 경제 발전을 하려면은 공장만 띡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럼 물자를 움직일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니? 뭐 도로라든가 항구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아주 기본이 되는 산업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 뭐라 그러면 기간 산업이다라고 얘기를 해. 뭐 어떤 책에서는 뭐 기간 사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기간 산업을 이때 여러분들 발전을 시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가진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에 1위 했던 산업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생각할 때 빵 당할 거야. 아니 선생님 어떻게 된 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겁나 이제 가난했다면서 뭘 1위를 합니까? 하는데 우리가 1위를 했단 게 네, 뭐를 1위를 했냐면 가발 산업. 그러니까 이제 어떠냐면은 우리나라 머릿결이 좋아요. 저쪽에 이제 미국이나 뭐 캐나다 이쪽 애들은 금발이지만 머리 색깔은 금발인데 만져보면 푸석푸석이에요. 걔들은 엘라스틴을 안 쓰나 봐. 하여간 어쨌든 간에 걔들은 머릿결이 별로 좋지가 않아.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결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짧은 컷도 많이 하고 단발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머리는 여자한테 생명이야. 그런데 자식들을 밥을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 먹일 게 없어.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가서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그거를 쌀로 바꿔다가 애들을 먹였던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쪽지고 있어요. 비녀를 쪽지고 있다가 갑자기 엄마가 밥상을 들고 들어오는데 엄마가 흰 수건을 이렇게 쓰고 있어. 그러면 이제 애들도 울고 엄마도 울고 잉잉대고 울면서 밥은 맛있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엄마가 그랬다는 거죠. 가발 산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 오징어 굉장히 흔한 거잖아. 그치? 오징어 같은 거. 그러나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오징어 일본으로 전면 수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냥 이때는 무조건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지 말자.
그리고 이거를 다 전면 수출하자. 이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가진 게 있어 없어? 없어. 가진 거라고 뭐밖에 없어? 몸뚱이. 뭐라고? 몸뚱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뭘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노동력은 풍부했어. 값싼 노동력.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경공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공업 하면은 선생님을 떠올리면 돼. 자, 경공업 할 때 경은 가벼울 경. 네, 이렇게 떠올리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부를 때, 경공업 선생님? 네,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공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가볍다는 것은 무게가 가볍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뭐 신발 같은 거. 우리가 지금 나이키가 베트남에서 많이 생산되잖아. 근데 원래는 우리나라 부산에서 나이키를 엄청나게 많이 생산했어요.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신발이라든가 또는 뭐 섬유라든가 이런 거는 값싼 노동력이죠. 그쵸? 그래서 요런 산업들을 발달해 시켰고 그다음에 얘네들을 수출을 많이 해서 우리가 돈을 벌었지만 실제 사실 경공업은 그렇게 크게 돈이 되지 않아. 그래서 1970년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뭐에 관심을 가기 시작하냐면 하려면 뭐를 해야 되면 기계 같은 걸 팔아야 된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트랜스포머, 움츠키, 터미레일러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팔아야 된다는 거지. 웨이 이런 것들 갖다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라든가 또는 제철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팔아야 된다는 거야. 즉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기술이 무겁게 들어간다. 그래서 앞에 있는 PD님처럼 무거울 중 해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화학공업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중화공업이 엄청나게 발달했고 그 다음에 이때 돈을 미친 듯이 벌어들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한강의 기적. 우리가 이걸 갖다 뭐래?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래. 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냐면 경제가 미친 듯이 성장했는데 다른 나라는 뭐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은 경제 성장하는데 200년, 300년 걸렸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 30년 만에 속성으로 한강의 기적을 딱 해버리게 됐던 겁니다. 물론 이 1970년대 나름대로 석유 파동 같은 사건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경제 위기가 있었지만 우리는 이거를 잘 이겨냈습니다. 석유 파동을. 이거를 잘 이겨내고 어떻게 한강의 기적을 우리는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할 건 뭐냐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서 경제 개발을 했는데 이 경제 개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다? 수출 주도형이야. 우리가 먹고 사는 방법은 뭐냐면 수출 주도형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덜 먹고 덜 쓰고 다 전면 다 수출했습니다. 전면 다 수출. 그래서 수출 주도형으로 우리가 크게 성장했다. 여러분들 수출 주도형. 시험 문제 1타야. 뭐라고? 수출 주도형. 그래서 여러분들 수출 주도형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어떻게 되냐면 1980년대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 1980년대 하면 전두환 대통령이거든요. 네, 여러분들 전두환 대통령 하면은 삼저 호황이라는 것을 갖다가 기억을 하고 가야 되는데 사실 이런 얘기가 많아.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나 또는 전두환 대통령 하면은 그러니까 독재 정치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야. 야, 그래도 그때는 물가는 잡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냐면 그때 당시에 전 세계가 물가가 잡혀 있었던 상태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에 이랬던 적이 없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삼저 호황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해. 삼저 호황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달러, 그 다음에 저금리,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아니면 저유가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름값이 싸단 말이야. 저유가. 그러니까 공장 팡팡 돌리면 되고 저금리니까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공장 팡팡 지으면 되고 저달러니까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그냥 돈 팡팡 빌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산업이 잘 돌아가겠냐 안 돌아가겠냐. 잘 돌아간다. 예, 그쵸. 그래서 이때는 엄청나게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잘 돌아가는 호황을 누리기 때문에 이때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수익을 많이 벌어서 이때도 역시 수출을 많이 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때 만약에 산업이 발달한다면 이때부터는 어떤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술 집약적인 그런 공업들이 발달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때 당시에 이제 현다이, 그죠? 자동차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다가 여러분들
1990년대로 가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 하면요, 여러분들이 두 명의 대통령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김영삼 대통령인데, 이 김영삼 대통령 때 드디어 우리나라가 OECD, 뭐라고? OECD. 자, 여러분들 OECD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누가 들어가는 거냐면 이거는 선진국들이 가입하는 일종의 경제개발기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이 OECD에 우리가 가입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단한 거죠. 근데 이 김영삼 대통령 때는 되게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와, 우리가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다. 우리 완전히 후진국이었잖아. 개후진국이었잖아. 우리나라 막 전쟁 겪고 막 기부미 초콜릿 타고 다녔던, 우리가 굉장히 가난했던 나라인데 OECD에 들어갔다는 건 정말 감동적인 거죠. 이 선진국들 들어가는 그런 곳인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런데 동시에 이 사람 말년에 뭐가 터지냐면 IMF가 또 터졌으니까 이게 참 굉장히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IMF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어떤 이 나라가 부도가 난 거예요. 나라가 지금 망한 거예요. 부도가 나가지고 세계경제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온 상태. 만약 그 돈을 갚지 못하면 나라는 그냥 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IMF가 이때 딱 터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똥덩어리를 누가 안냐면 이 똥덩어리를 김대중 대통령이 안아가지고, 자, 그때 뭐 하기 시작하냐면 국제적인 화폐가 필요하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그 1,000원, 만원 이 원화 가치가 엄청나게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제적인 화폐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 있는 금이죠. 그래서 이때 뭐를 하기 시작하면 금을 모아. 그래서 금 모으기 운동 이런 것들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당시에. 그리고 뭐 하기 시작하냐면 구조조정합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라는 건 군더더기 있는 거 이때 다 팔아치우고 그 다음에 자르고 막 이랬던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 IMF를 어떻게 했다? 네, 극복했던 시기다. 우리가 1990년대 이랬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2000년대가 오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 우리는 뭐가 발달하냐면 첨단 산업, 뭐 반도체 같은 거 첨단 산업 무지하게 발달했죠. 그리고 또 이때부터 뭐 하냐면 FTA라는 걸 해요. FTA. 옛날에 선생님이 한 6년 전만 해도 강의할 때, 지금 선생님이 이제 강의 연차가 14년입니다. 그래, 14년. 내가 벌써 14년 차야. 나이도 저기 소녀시대 유나하고 별 차이도 없는데, 네. 근데 어쨌든, 우리 친구들, 네. 그때 내가 벌써 14년 차인데,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 한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FT만 해도 애들이 아일랜드 막 이러고 그랬거든요. 근데, 네네네. 지금은 이제 뭐 FT 아일랜드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네, 지금은 그냥 FTA인데요. 자, FTA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유무역협정이죠. FTA는 뭐냐면 자유무역협정이야. 그래가지고 세계화 속에서 하는 건데,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유롭게 서로 무역하자 이거야. 그러니까 각각의 나라들이 서로 장벽을 어느 정도 쌓아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니? 관세 같은 거지. 그러니까 서로 관세 매기고 이런 것들 경계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 다 헐어버리고 야, 자유롭게 우리 무역하자 하면서 자유무역 협정 이런 것들을 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까지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급속도로 어떻게 했죠? 경제를 개발시켰다. 그런데 이 경제를 급속도로 개발시켰는데 문제점이 없을까?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그 문제점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도시 문제가 있죠. 이 도시 문제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도시의 환경이 오염돼. 이거 너무 쉬워. 내가 빨리빨리 할게. 환경이 오염되고 그 다음에 주택이 부족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차가 밀려. 그래서 교통이 혼잡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도시 문제야. 그거 외에도 뭐 실업이라든가 또는 뭐 그거 외에도 뭐 빈곤이라든가, 자, 그거 외에도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뭐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더 이상 쓰지 않을 거예요. 지겨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도시 문제야. 이런 것들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농촌 문제가 발생했어. 이 농촌 문제라는 건 뭐냐면 도시를 발달시켰어. 자, 그러다 보니까 도시와 농촌 간에, 자, 도농 간에 뭐가 엄청난 격차가 발생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농촌을 조금 잘 살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했었던 운동이 있습니다. 자, 누가 운동을 시켰냐면 네, 박정희
헬스 트레이너가 운동을 시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운동을 시킵니다. 그 운동의 이름이 바로 뭐야? 새마을 운동이죠. 자, 여러분들 새마을 운동이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여기는 새마을 운동은 3대 정신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근면, 그리고 자조, 협동인데 근면이라는 것은 열심히 일해라. 자조라는 건 자기 스스로 열심히 일해라. 협동이라는 것은 다 같이 열심히 일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노래가 바로 뭐냐면 우리 친구들 들어봤겠지만 이런 노래예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잘 살아보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농촌이 너무 못 살고 이러니까 야,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러면서. 근데 그 노래가 막 이렇게 정말 퍼지고 그거를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잘 살아보냐면 예를 들면은 길이 그냥 흙길이야. 그러면 그거 갈아치우고 시멘트길 만들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 푸세식이다. 그래서 막 똥 쌀 때 똥물이 막 팡팡팡 뛰어. 똥물이 팡팡 뛴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수세식 변기로 바꾸고, 그 다음에 곳곳에 가로등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농촌을 재활하는, 농촌을 발전시키는. 자, 이거는 뭐하고 관련 있냐면 농촌과 관련 있는 거야. 농촌을 부흥시키는 운동. 그게 바로 뭐야? 새마을 운동이다. 여기까지 기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도 이제 농민들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산 농산물이 못 되기 시작하니까, 수입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농민들 굉장히 힘들어졌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농민 운동 이런 것들도 발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생한 것이 바로 뭐냐면 노동 문제인데, 이 노동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할게. 자,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거다. 이게 4시간의 기적이라고 해도, 이 짧게 치는 강의라고 해도 반드시 설명해 줘야 되는 것, 또 우리 민족의 아픔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꼭 듣고 가기를 바란다. 자, 노동 문제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해. 그러니까 빵이 있는데, 식빵이에요. 요만한 식빵이 있는데 요거를 먹으려고 한 1000명이 우글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요거를 나눠줘봤자 이게 뭐 안 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가졌던 정책 자체는 뭐냐면, 야, 일단은 선성장을 하자. 그러니까 일단은 빵을 크게 키워보자 이거야. 이 빵을 칠판만하게 키워보자 이거야. 야, 그런 다음에 뚝뚝 띄워줄게. 지금 무슨 말이면 후분배야. 그러니까 일단은 뭐냐면, 야, 열심히 일해. 야, 까라면 까. 열심히 일해. 그러니까 노동자들한테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냐면은 제대로 월급 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금 월급 줍니다. 아주 저임금을 줍니다. 저임금을 주고 아주 장시간 일을 시킵니다. 15살짜리 애를 노동을 시키는데 16시간 노동을 시켜요. 여러분들 16시간 생각해보세요. 16시간 노동한다고. 그게 생각해봐. 그리고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쉬어. 15살짜리가. 그러니까 저임금에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그러니까 뭐냐면 국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빵을 칠판만큼 이따만하게 키워서 그때 팡팡 나눠줄게요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저임금과 그 다음에 이제 장시간 노동에 이제 시달리게 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지. 전태일 분신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거 1970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자, 이 사건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사건이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갑니다. 전태일은 뭐냐면 미싱사였어요. 그러니까 미싱이라는 건 뭐냐면 미싱 알죠? 미싱 재봉틀이야. 그래서 이제 그 옷을 만드는 공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공장의 환경이 좋지 않아. 하루에 막 16시간 노동을 하고, 그 다음에 쉬는 날도 없고, 그 다음에 월급이라고는 쥐꼬리만큼 주고 안 좋아. 그리고 거기가 막 환기 이런 게 안 돼. 그러니까 옷감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더럽고, 그 다음에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겠니. 근데 환풍기 이런 건 돌리지 않으니까 애들이 감기를 달고 살아. 그리고 막 폐병이 걸려. 폐병. 그때는 잘 못 먹고 그러니까 폐병에 걸려. 그러니까 애들이 기침하면 여기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결핵에 걸렸다는 거거든. 지금은 결핵하면 그렇게 큰 병은 아니지만 그 당시는 결핵하면 그냥 죽는 거야. 많이들 죽었습니다. 근데 피가 나오면 옆에서 친구가, 야, 너 괜찮니? 피 나온다. 그러면 얘가 모르면, 야,
말하지 마. 조용히 하고 있어. 들키면 나 여기서 잘린단 말이야. 라고 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열악한 환경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전태일은 청년이었는데 그런 15살짜리, 14살짜리 그런 어린 애들이 정말 가족, 자기 동생들을 먹이기 위해서 거기서 그렇게 막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항상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것을 주고 이런 거죠. 그 전태일의 어머니가 증언을 했는데 그 선생님 다큐를 봤는데 그 증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느 날 태일이가 새벽에 들어온 거예요. 새벽 아주 늦게 새벽 5시쯤에 너무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태일아 너 어떻게 된 일이니? 라고 했더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공장에서 어린 여학생 노동자들이 배고파서 쫄쫄 굶고 있길래 제가 이 차비로 빵을 사서 좀 먹이고 저는 걸어오느라 늦었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정말 아주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청년이 뭐를 보게 됐냐면 근로기준법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한테도 역시 권한이 있었던 거야. 권리가 있었던 거야. 그 권리는 바로 뭐냐면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 거고 이렇게 일 많이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최저 임금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최저 보장해 줘야 되는 그 임금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그리고 노동자도 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외칩니다. 막 사장한테도 가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국가한테 가서도 얘기를 했지만 다 외면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도 노동자고 우리가 인간이니까 우리도 쉬게 해달라. 그러면서 이거를 얘기를 했지만 다 외면을 해. 이 사람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 그래서 이 사람이 시장통에서 어떻게 하냐면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그리고 자기 몸에다 어떠냐면 휘발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어떠냐면 불을 질러요. 불을 지르고서는 외칩니다. 그때 외쳤던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일요일에는 쉬게 해달라. 이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요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 죽어가거든요.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전태일의 분신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정말 눈물 나는 사건입니까?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달에 2번만 쉬게 해주세요. 한 달에 2번만 쉬게 해주세요. 이거를 싸운 거죠. 우리가 지금은 어때요? 일주일에 2번 쉬잖아요. 일주일에 2번 쉬죠. 주 5일째니까. 근데 한 달에 2번만 쉬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머니, 아버지, 또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중에서 뭐 아파트에 경비 아저씨 있으면 무시하고 그냥 길거리 가다가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으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무시하고 하지만 여러분들 그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행동을 해도 여러분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의 경제 발전은 그분들의 희생으로 지금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엄마 아빠 말도 안 통하고 겁나 짱나 나한테 맨날 잔소리만 해. 근데 여러분들 그 잔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그 잔소리가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잔소리인지 아니면 정말 너희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엄마 아빠 같이 고생하지 않고 엄마 아빠 중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죠. 고생하지 않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잔소리로 얘기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전태일 분신 사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노동 운동이 엄청나게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만약에 노동 문제라고 한다면 뭐 실업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특히나 청년 실업이죠. 청년 실업이라든가 또는 비정규직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이 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생님하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 드디어 우리가 북한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좀 이 가슴에, 어떤 거를 좀 담고 오시냐면, 한민족이라는 단어를 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되는 시간, 하나 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I love you! 안녕!